살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거나 예상치 못한 갈등에 휘말려서 하루가 엉망이 된다거나 심지어 단순한 일상 속에서 작은 불만과 좌절이 쌓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자책하며 하루를 힘들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만 바꾼다면 그 일들은 단지 장애물이 아닌 여러분이 더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계획이 엉망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체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길이 막혀서 중요한 약속에 늦게 되거나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짜증을 내며 경적을 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 철학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이 더 강해지거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간을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즐기거나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욕주의는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나 갈등이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금욕주의가 단지 감정 조절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철학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게 되지만 금욕주의는 이를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 역경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그 상황은 단순히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패를 겪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자책과 실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이 됩니다. 금욕주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기회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나 갈등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거절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더 나은 방법으로 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은 우리의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고대 철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장애물부터 큰 위기까지 모든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응한다면 그 장애물은 단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철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금욕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적인 요인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금욕주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통제보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에서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좀 더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에서 나오는 감정의 파도는 매우 강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반영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는지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나 꿈을 향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의 목표는 언제나 순탄하게만 나아가지는 않죠.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들을 만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갈 것인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나 좌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결국은 우리가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통제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이 지향하는 것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더 많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단지 내적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금욕주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이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젝트가 점점 어려워지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감정이 커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라거나 실수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대부분 우리는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방향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 철학은 바로 그 선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고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 선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결과가 예상과 달리 좋지 않으면 그 결정을 내린 이유와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욕주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은 현대의 성장 마인드셋과도 연결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좌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중요한 학습의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와 성장 마인드셋은 비슷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감이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회피하려 하거나 그 원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더 나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이 단순히 불쾌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욕주의는 우리가 외부의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금욕주의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짓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예로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지적을 받거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금욕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합니다. 갈등이나 지적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경험은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욕주의는 우리가 삶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은 우리에게 즉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은 때때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자주 포기하거나 급하게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금욕주의는 바로 이런 유혹을 경계하고 더 긴 안목에서 생각하며 인내와 자기 통제를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금욕주의는 현대의 스트레스와 빠른 삶의 속도에 잘 맞는 철학입니다.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경험과 인내를 통해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의 순간들이 결국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욕주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기 가치를 판단하곤 하지만 금욕주의는 내면에서 자기 가치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금욕주의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고대 철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그것에서 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